안녕하십니까. 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여기 유튜브에서 명상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명상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이 마음의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명상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또 우리가 괜히 불필요한 그런 고통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명상의 원리를 몰라서 근데 이렇게 마음의 원리를 조금 배워보면 그럼 우리가 이 불필요한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본성, 이제 명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번뇌, 습관적인 마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으로부터 이제 이 생각이 이 번뇌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본성, 마음의 본성과 익숙해지고 이 본성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늘 평화로워요. 늘 행복해요. 이미 행복해요. 행복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의 본성에 행복을 방해하는 게 없으면. 근데 그 방해하는 게 있죠, 항상. 생각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습관적인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본성, 이 알아차림, 깨어있음. 우리의 본성은 약간 조건 없는 사랑 같은 거거든요. 순수한 기쁨, 순수한 행복,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평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산다고요,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눈썹보다 가깝지만.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의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알아차림, 그리고 자비명상. 자비명상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이제 알아차림 명상은 이제 오늘 그리고 저번에 소개하고 있는 이 명상이거든요. 알아차림을 기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지혜, 통찰이 온다는 것이에요. 통찰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이제 그 이해가 된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런 또 이런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상을 저희가 같이 배울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알아차림 명상을 배우고 있고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상을 배우고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 행복이 뭘까요? 고통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고통이 있다, 힘들다,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 역경, 고통 이런 것이거든요. 고통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연산 고통,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고통, 생로병사. 그리고 우리가 정신으로 만든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이 만든 고통, 우리가 만든 고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어렵죠. 죽음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부인하는 것, 죽음을 이런 것이 더 죽음을 못 견디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픔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은 마음의 원리를 배우면, 명상을 배우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고통이에요. 고통스럽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것이 바로 생각을 집착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착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다, 저 사람 너무 나쁘다. 이제 이거는 원망을 집착하는 거예요. 원망을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어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명상의 원리를 배우면 그럼 행복이 뭘까요? 이게 고통이라면, 생각을 집착하는 것이 고통이라면 그럼 행복이 뭘까요? 반대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이에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제 이미 있는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자유를 더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 개념이 필요해요. 분별심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심도 필요해요. 분별해야 되죠. 분별할 수 않으면 뭐랄까 이제 신발을 머리에 신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집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각의 종류는 계획할 때, 뭐를 공부할 때, 뭐를 배울 때, 명상도 생각으로 배우거든요. 이런 것은 유용한 생각들이에요. 필요하고. 근데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절로, 이제 이 저절로 돌아가는 마음이 이제 심리학에서는 default mode network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저는 나름 그것을 자동 모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동 모드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저절로, 안 좋은 쪽으로, 고통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이 탐진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탐진치의 습관, 또 탐진치는 다르게 말하자면 저번에 말했지만 바람과 두려움, 좋고 나쁘고 하는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일어나는 생각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할수록 우리는 불행하고 마음이 깨어 있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도 처음에는 그냥 안이비설신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통찰력이 생겨서 습관을 알아차리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습관, 우리가 어떤지 알게 되거든요. 도겐 선사, 일본 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상은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명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작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감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못난 중이 보이면 알아차림 있죠. 알아차림의 반대는 산란함, 생각에 빠진 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소리 명상 배웠죠. 들리죠. 들리면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 반대는 산란함. 산란함은 생각에 빠진 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약간 좀비 상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이, 그 다음에 비설. 오늘은 이제 냄새와 맛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저는 오미자 차를 좋아합니다. 5가지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오미자 차에 은은한 향이 있어요. 이제 이 은은한 향을 자각을 하면 무슨 말일까요?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의 반대는 뭐라고요? 산란함. 산란하면 뭐라고요? 생각에 빠진 거. 우리는 늘 생각에 빠져 살아요. 생각이 힘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원자폭탄이 터지면 남는 게 2가지가 있대요. 바퀴벌레하고 생각. 그래서 아집은 이제 원자폭탄도 아집을 없앨 수 없거든요. 원자폭탄으로 아집을 없앨 수 있다면 원자폭탄을 쓸만하죠. 근데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하여만 이제 아집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한, 그런 생각하는 게 너무나 강력한 습관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냄새와 또한 맛으로 제가 한번 맛볼까요? 여러분도 차 있으시면 차 한 잔 저와 함께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잠깐 멈춰서 이제 차 한 잔 따라서 이제 저와 함께 차 명상을 같이 해볼까요? 예, 차 따르셨어요? 그래요.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은은한 향이 잘 느끼지든 안 느끼지든 이게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의도만 있으면 은은한 향이 이렇게 향을 자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자각할 수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향이 나잖아요. 그럼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맛을 볼까요? 입안에 잠깐 놓고 삼키지 말고 입안에 잠깐 그 맛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또 동시에 향도 있을 겁니다. 맛과 향이 이렇게 동시에 있을 겁니다. 한번 입에 한 모금 삼키지 말고 입에 한 모금 놓고 이제 잠시 그 맛과 함께 하세요. 이제 삼키면서도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맛은 표현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거든요. 우리는 표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력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마치 그 표현 자체가 바깥에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을 해서 이게 좋다, 가져야 된다, 이런 습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맛은 사실 마음이거든요. 마음.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랄까, 이게 지각이라고요. 자기의 지각뿐이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서서히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 지각뿐이에요.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밖에 있지 않고 다 마음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밖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회예요. 집착, 붙잡는 거. 이게 열반이고, 내려놓는 거. 그래서 이제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제 맛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차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맛을 볼까요? 근데 이 맛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표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쓴맛, 단맛, 신맛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 표현을 집착을 하면 그럼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나는 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시다고 하면 우리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집착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표현할 수 있고 맛은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이 이제 맛 명상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 맛있네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하는 표현 그게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랄까 그래서 근데 이 맛은 나의 주관이구나, 나의 지각이나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업을 쌓게 되느냐면 이게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가는 것이 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업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업을 강화시키고 습관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얻지? 스님 어디서 샀어요? 오미자 이거 그럼 거기서 주문해야 되네. 인터넷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늘 우리는 이 오미자와 함께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 오미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게 명상의 마음이거든요. 있으면 즐길 수 있죠. 오감의 대상을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명상을 배우면 더 살아있게 생생하게 오감의 대상을 그리고 더 순수하게 오감의 대상을 즐기고 더 순수한 관계를 갖고 더 친절한 관계를 갖는 거죠.
이게 친절하지 못해요. 이렇게 갖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이런 맛과 냄새에 대한 그러한 불친절하고 불유익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 맛과 냄새와 더 친절한, 더 유익한, 더 순수한, 더 생생한, 더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맛을 즐기는 것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부처님도 망고를 제일 좋아하셨대요. 먹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달라마 존자님도 당신이 그 맛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맛이 살아나죠. 이 후각도 살아나고요. 그래서 차 명상을 차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차 명상, 먹기 명상으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먹기 명상. 첫째로서 알아차리면서 무엇을 먹으면 그런 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식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럼 살도 빠지겠죠. 저는 살 안 빠집니다. 근데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 어떤 먹기 명상의 연구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살이 빠진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비싸게 준 음식을 뭐 더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돈 내고 어떤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어도 정신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밥 먹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맛있다. 거의 경험을 못 했는데도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짧은 이렇게 약간 맛을 이제 경험을 해서 집착을 해서 이제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으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3끼를 먹기 명상으로 삼으면 그럼 하루에 3번 명상 세션을 가지는 거예요. 또한 차를 마실 때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경전에 보면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깨어 있을 수 있다면 평생 보시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불사를 돕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업장 소멸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깨어있음의 힘이거든요. 명상의 핵심과 불교의 핵심이 깨어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깨어있음이 업장 소멸이에요. 깨어있음이 공덕 자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는 동안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일행삼매라고 해요. 한 가지에 뭐를 하는 동안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럼 너무나 많은 공덕을 쌓고 업장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먹을 때마다 또 차를 마실 때마다 이제 먹기 명상, 후각 명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